네, 2부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식 고민 또 상담 1시간 동안 또 이어갈 텐데요. 자, 2부도 역시 전화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023772-0269번,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으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장에 또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멘탈인 것 같습니다.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내 주식은 왜 안 올라 뭐 이러면서 갖가지 뭐 온갖 생각들이 다 들고 시장이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주식은 저도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그 시장의 흐름은 내가 투자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분명히 주식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뭐 실패에 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면 결국은 그 주식은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실패의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났었을 때 조바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해지고 조바심을 느꼈을 때 결국 그 시장에서는 나는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급하게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도 결국 급한 마음에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 종목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업의 큰 재무적인 리스크나 기업의 어떤 존폐 여부까지의 흐름성까지 빠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거시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 이후에 반전될 수 있는 주식의 시장은 그리고 금융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순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좋은 사이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내가 이겨내고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면서 조급하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여유 있고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고민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조금 잘 짜가는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아이윈 2,340원이요. 10%요. 2천 얼마요? 2,340원. 10%요? 예. 최근에 샀어요? 아니요, 4월 달에 좀 거래 들어오길래 샀는데 6월에 네. 이제 좀 하락장이 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네요. 저기 꼭대기까지는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뭐, 아니에요. 네, 큰 수익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으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아요. 좀 들고 있다가 올라오면은 단기 이익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여기가 조금 반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흐름상으로 우리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제 표현으로는 뭐 내시 구간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이 이렇게 돌아나간 추세 전환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워낙 네. 크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쏠림으로 내려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세는 그래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워낙 끼를 보였던 수급성의 거래가 오를 때 좀 갑자기 한순간에 많이 터지는 흐름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올라오면 저는 목표가 한 2,7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뭐 갑작스럽게 한번 올라올 때 이건 기술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현재 내용상 보니까 중소형주고 어떤 세력의 의지가 조금 많이 담겨져 있는 기업의 움직임으로 보여지니까요. 슈팅이 이제 좀 강하게 나오면 한 2,600원, 700원대에서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현대 로템이요. 현대 로템이요? 네. 자, 매수가 비중은요? 24,000원에 10%요. 24,000원에 10%요? 네네. 좀 수익 중이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언제쯤 받을까 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못 보고 있겠어요? 아니, 보기는 보는데요. 음. 전문성이 좀 부족해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수익에 내가 팔아도 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 뭐 손해 안 보니까 상관은 없죠. 그런데 애초에 이거 살 때 네. 2만 뭐 7천 원 위에서 팔면 될 거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샀거든요. 그런 얘기를 예. 그분이 얘기한 게 저 위에서부터 누가 막 그런 얘기가 막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만 네. 7천 원에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이 자리 가격대 가까워지니까 아. 많이 팔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근데 누군가는 그것도 계속 사고 있을 거고 반대로 또 예. 누군가는 야 이거 한 5만 원 갈 거야 하면서 그 얘기 듣고 또 막 사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게 예. 거기가 막 부딪혀 갖고 지금 여기서 그냥 이래 왔다 갔다 한다라고도 생각해 보는 예. 것도 주식 예. 투자에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능한 예. 얘기예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뭐 2만 7천 원까지면 목표가가 이미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예. 2만 6,900원까지 왔었는데 뭐 예. 100원 때문에 예. 내가 뭐 꼭 2만 7천에 팔아야 내놨는데도 되는 거 못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내놨는데 나보다 앞서 많이 내놨는가 봐 누가 딴 사람이. 그래서 못 그러니까 안 2만 7천 팔렸어요. 원에 걸어놨으면 안 팔렸을 거고 아니 2만 26,900원에. 900원에 탁 건드리고 예. 갔겠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안 네. 팔렸더라고요. 솔직히 뭐 떨어지는 거 다 견디시고 가만히 있겠다 그러시면 저는 예, 이익은 낼 수 상관없어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저는 급한 돈 아니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손해만 안 보면은 상관없으니까 어느 정도에 팔면 될까 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손해 안 보고 파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해가 또 나타나면 또 마음이 바뀌거든요. 수익 중이니까 예. 즐겁지만. 그래서 즐거울 때 예. 우리가 비중을 좀 챙기자고요. 다음 주에 예. 절반 예. 파시고요. 절반은 조금 더 홀딩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떨어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보이죠. 뭐 한 2만 1천 원대까지 떨어진다면 감사한다라고 거기서 조금 사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즐거울 때 비중을 좀 챙겨 놓고요. 나머지는 홀딩 의견 좀 드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지금 시장 자체에 뭐 방산주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아직 전화 연결이 조금 안 되고 있으니까요. 잠깐 코멘트만 좀 드리면은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 전화부터 하세요. 02377-2에 0269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은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뭐 현대로템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 드렸는데 저도 뭐 현대로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 관점이다 뭐 이런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흐름성을 보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그림을 조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성 자체가 과거에 현대로템 또 우리가 그 트럼프 때였죠. 큰 이슈가 되면서 남북경협 이슈가 어떤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빠지고 내려오면서 제가 과거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둥근 형태로 이렇게 크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결국 뺑글 원만하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보지 못하는 게 그 중간 과정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흐름성을 이어가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방향성을 바꿔가는 이 흐름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거래를 동반해서 가고요. 그리고 주식은 1년 6개월과 3년치가 채워지는 그 기간적인 시간 동안에 다운 사이클을 가고 호재성이 발휘가 되면은 시세적으로 흐름이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있어 보이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산 쪽으로 워낙 좋은 모멘텀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상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상담할 계세요? 종목은 네. 히림이고요. 어느 종목이요? 히림. 히림. 네네네. 매수 8,930원이면 20%네요. 8,930원에 20%요? 네, 이게 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울 때 챙기지 못해가지고 물려버렸어요. 이 테마 성향의 기업도요. 네. 잘 가려서 해야 돼요. 그 좋아요. 히림도 좋은 거 맞았죠. 최근에 좀 핫했었죠, 그죠? 뭐 우크라이나 네네. 재건 이슈도 있고, 뭐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뭐 다 그냥 우린 다 합니다. 뭐 이런
형태였는데 네. 히링 같은 경우가 뭐 네옴시티 쪽, 사우디 쪽 관련된 모멘텀으로 출발을 해서 막 다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슈는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앞서 뭐 정치 인맥성도 있고 뭐 과거 2021년부터 해서 굉장히 고가 놀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가의 변동성이. 근데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12,000원 이런 때 11,000원대 오면은 오르기보다는 뭔가 자꾸 가지 못하고 자꾸 아래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 뭐 결국 올라오긴 하겠지만 시간에 좀 오래 끌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신용이 너무 높아요. 13% 가까이, 12% 가까이 신용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해서 뭔가 주변에 좋은 얘기를 듣고 뭐 빈투를 좀 해놨던 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신용도 높고요. 뭐 이게 꼭 개인이지는 않겠지만 신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최근에 흐름성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뭐 한 7,200원까지도 쭉 다운 사이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들고 있는 거는 손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잘라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기 급등성 위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손절가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주에 비중을 축소하는 가격은 8,300원.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서 뭐 8,000원대를 이탈할 때는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주면서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위로 올라오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9,000원대 위쪽에서 약수익권에서 좀 잘 정리하는 쪽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SK 스퀘어요. SK 스퀘어요. 예. 네, 매수가우 비중은요? 1월 달에 샀는데 62,000원이에요. 엄청 비쌀 때 샀어요. 엄청 비쌀 때 샀어요? 네. 네.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네. 이거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요. 20%? 이게 네, 비중이 더 높았는데 네. 손절을 한 10% 했어요. 했어요? 네. 조금 더 기다리죠,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요? 더 사는 의견 또 지금 사면 뭔가 어중간해요. 제가 보기 너무 뻔해. 너무 뻔하게 올라올 것 같아서 네. 그 뭐 더 샀는데 5만 원대까지 낮춰가지고 뭐 빠져 매도하고 팔고 하면 좋은 관점이 될 수 있겠지만 기업 자체는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IPO 네. 취소하고 SK스퀘어가 원래 SK텔레콤인데 분할해서 나와서 그 SK텔레콤이 갖고 있던 자회사의 모멘텀을 다 품고 나온 기업이거든요. 예. 네, 좋은 내용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고 탄탄한 기업이고. 글쎄 그렇다고 그래서 여태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해서. 왜 그럴까 하면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 이제 이 시장이 안 좋았던 게 거시적으로 환율이나 뭐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기나 뭐 이런 다양한 유동성 부족 이런 게 들어와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사자 쪽이 없었거든요. 그럼 대형주 쪽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사자보다는 팔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가격이 또 싸지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밑에서 한번 사볼까 하면서 사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거예요. 싸면 사고 비싸면은 그들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하면은 또 매도하는 게 우리나라의 시세를 막 움직이는 거는 외국인 그러잖아요. 예. 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 지수의 어떤 시세 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SK스퀘어도 외국인들의 수급성이 큰 기업이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 연말까지 이 기업은 흐름성을 조금 더 길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이후에 5만 원대, 5만 5천 원 뭐 이런 가격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라는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고 인공지능 반도체 쪽 관련된 모멘텀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요. 제 생각에는 한 5만 원만 오면은 손절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본인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저는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줄이시더라도 뭐 5만 원에 네. 조금 줄이고 5만 5천 원에 줄이고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예. 뭐 큰 손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크게 키우지 마시고요. 내려갈 때 밑에서 또
아까 제가 이 2부 시작 전에 했지만 조바심이 또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싼 가격에 팔려고 하지 말고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 또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왔을 때 혼자 또 결정하지 마시고 저는 계속 여기서 방송하고 있을 거니까 전화 한번 여기 하세요. 종목 상담 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저 이것도 말고도 있잖아요. 우리 몇 평일에 달 하는 방송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화하시고 짠. 하세요. 너무 어려워 전화하기가. 네,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근데 신청은 네. 해놓으세요. 그럼 아시겠죠? 5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되겠네요. 네,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십니까.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에코프로 BM. BM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5천에서 45%입니다. 11만 5천 원에 45%? 예, 예. 수익 중이었다 빠졌겠네요? 아닌가요? 네, 조금 좀 칩니다. 저 이거 매도 의견 드릴게요. 매도 의견요. 다음 주에. 좀 비중을 예. 적게 가지고 계시거나 5% 정도만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2차 전지 좋아요. 나중에 또 오르겠죠. 오르는 건 많겠죠. 네. 뭐 전고체로 가면 에코프로 비하면 또 삼성 SDI하고 또 같이 붙어서 가겠지만 이제 원래는 전고체 하면 삼성 SDI가 좀 타이틀을 크게 붙여갔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거의 비슷한 추이로 가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좀 앞서 나가고 있고. 근데 그 외적으로 에코PM이 원래 갖고 있는 요소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지금 현재는 약간 조금 멈칫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그 후유증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파가 분명히 나타나요. 안 올라가요. 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조정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물량 주식도 늘어나고 흐름성도 바뀌고 자본금 들어왔는데 그 자본의 활용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특히나 2차 전지가 어제 시장의 하락의 주범이었거든요.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라든지 그게 이제 눌림성이라기보다는 뭐 오늘 시장을 예견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약간은 지금 매수가 단가라면은 현금 확보하고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예. 이거는 다음 주에 손실폭이 없는 조금 줄어있는 바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으면 좀 매도했다가 좀 지켜보고 비중을 45%로 확 들어가지 마시고요. 5%씩 끊어서 조금 다운 사이클로 조금 가격을 밑으로 모아가는 쪽이 더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에 내가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싼 가격을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고 현금 확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꼭 현금 확보 쪽으로 고려해 보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전자 네. 61,200원. 61,200원. 이 100%. 비중은 몇 프로요? 100%. 100%. 아, 예. 그냥 놔두시고 하시라고요? 그냥 뭐 어떻게 놔두실 거예요, 이제? 뭐 좀 이런 뭐 많이 알아보고 뭐 이런데 조금 뭐 아까 서두에 멘토님이 네.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네. 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돼요. 잘 안 되죠. 예, 저도 잘 안 돼요. 예. 말은 저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상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100% 사놓으면 수익 날 것 같고 막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해봐야죠. 그게 습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가져가지 마세요. 일단 중요한 건 100%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50% 밑으로 좀 줄이시고요. 삼성전자는 홀딩 의견 드려요. 저는 뭐 남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내려가고 뭐 계속 내려갈 거다 하는데 뭐 내려가든 안 가든 저는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72,000원에 팔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72,000원을 정말 오랫동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는 72,000원 위로 보지 않습니다. 72,000원 내려오면은 손해 안 봅니다. 이 밑으로 사면 손해 안 봅니다. 저는 제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72,000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 밑에 가격은 내가 어떻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이 흐름에 시기적으로
모아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삼성전자는 아래쪽으로 분명한 거는 그 54,000원대까지 하락 여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자본금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비중만 진짜 참, 꼭 줄이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 드리면은 100% 있다가 떨어지면은 1%, 2%, 3% 마이너스인데도 계속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다가 제가 처음 얘기했던 조급해지고 조바심 생겨서 에이 타고 그냥 팔아버려요. 아무리 삼성전자도 진짜 똑같을 멘탈이 거예요. 와요. 네? 멘탈이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 내가 예. 멘탈 관리하는 건 뭐예요? 비중을 줄여놓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놓는 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 과감히 50% 밑으로 30% 정도 유지하는 게 좋겠네요. 30% 정도만 유지하시고 올라가는 내가 팔았는 부분이 올라가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투자가 투자가 이어지고 하면은 그만큼 그 수익은 계속 누적돼서 오는 거니까요. 기회비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0% 남겨두고 나머지 현금화 의견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요? 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18,000원에 20%. 18,000원에 20%요? 네, 조금 더 샀나요? 네, 30%였는데 어제 10% 정도 손절하고. 손절하고. 네, 어제 많이 이것저것 손절하면서 그냥 이것도 했는데 이거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손절을 했다. 그래서 지금 또 네.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정리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다, 그죠?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 드는 게 조금 시장이 요즘 지수가 좀 올랐었으니까 내 거는 오르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게 좀 맞아요. 나는 이게 아닌 거 같고 또 이 상황에서 또 시장이 또 내려갈 것 같으니까 또 불안해지니까 이제 네, 나도 이제 조바심 선택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다 팔지는 마시고요. 그 손실을 복구하는데 또 시간이 2배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뭐 트레이딩을 하고 정말 선수처럼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내가 직접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발휘하면 되지만 우린 또 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잖아요. 주식 네.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손실을 확정 지어 놓으면은 그걸 복구하는 시간이 오히려 기다렸던 것보다 더 크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확정 안 된 같아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급하게 제가 조바심 아까 전에 했던 얘기가 이런 부분의 얘기인 거거든요. 너무 확실하게 단정 짓지 마시고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시겠지만 조금 길게 보세요. 기업 자체가 이런 이니시스 같은 기업은 뭐 기업 자체가 확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낙폭가되잖아요. 그죠?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려보고요. 네. 괜찮아요. 홀딩하고 계세요. 더 떨어져도 겁내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거는 100%가 떨어져도 300%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KG 이니시스도 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는 내가 저희 꼭대기에서 들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가격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비중적인 부분에서 밑에서 잘 추가적인 대응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주면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매도 의견 안 드리고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이겨내 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투자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이겨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뭐 안 좋은 기업 같으면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KG 이니시스는 한번 기다려 보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다 할 때 내가 현금 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밑에 사놓고 기다렸으면 나중에 또 올라 수익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격적인 어떤 부분들의 고려는 크게 안 드리고 18,000원 정도 충분히 돌아올 거라고 봐요. 기간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2년, 3년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내에 돌아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홀딩하고 기다리시고 18,000원 위에서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효성인데요. 효성이요?
효성이요. 후성? 83,500원에 네. 10%예요. 7만 얼마요? 83,500원에 10%. 10%? 네. 이것도 나는 참 지주 조금 어중간한. 괜찮네요. 홀딩 하세요. 홀딩 할까요? 네, 홀딩 하세요. 좀 더 사는 건 안 되고요. 더 사는 거는 천천히 사도 될 것 같은데 10%니까 좀 네네. 시간적인 부분 조금 더 두고요. 많이 내려왔네요. 많이 내려왔는데 얘는 또 네. 급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 그룹, 이 효성이랑 지주 쪽은 이제 그룹사가 어떤 이슈가 돼서 좀 강해지면은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든다면 효성중공업이나 효성 TNC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첨단 소재나 이들이 전체적으로 그룹주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 지배 구조에 대한 지배성을 가지고 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주사잖아요. 근데 효성 네네. 자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다른 계열사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계열사를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그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네. 않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실적으로 그 소형완전 쪽 관련된 부분도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네. 내용적으로 전부 다 좋아요. 근데 시장이 악화된 거고 효성TNC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쪽 관련된 부분에 원가에 대한 문제죠. 뭐 요즘 가격이 우리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긴 부분에 있었지만 점진적인 부분에서는 효성그룹 자체적으로 재무적인 부분은 건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많이 좋아졌고 건전해졌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는 점진적으로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장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은 이런 지주나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흐름을 많이 내려간다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처지는 흐름이 조금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네, 흐름도 네. 그러하고요. 그래서 가격은 네. 많이 내려왔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는 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고 가도 가격에 큰 네.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83,000원대 정도는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목표 수익은 우리가 좀 좋은 사이클이 온다라면 저는 한 9만 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지주 그리고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길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거 근데 괜찮아요.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네, 그럼 내려가면 조금 더 사면 사도 되죠. 되는가 싶어가지고 괜찮아요. 네, 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프리카 TV요. 아프리카 TV요? 예, 87,000원에 네, 20%. 20%? 예, 참 어렵네요. 지금 이 자리 좀 어려워 보인다. 네,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이 기업은 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재무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 흐름성 자체가 이전에 올랐던 흐름보다 내려오는 흐름이 더 변동성이 좀 더 강하거든요.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서 뭔가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듯한 그런 시세 흐름이 좀 있었던 그룹입니다. 뭐 플랫폼 예. 쪽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그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뭐 이익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 이익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예.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어 보이진 않네요. 역시 가격도 저는 한 7만 원대까지도 다운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홀딩 쪽보다는 지금 가격대 정도면은 매수가에서 그래 멀지 않네요. 그죠? 5% 이내니까 이 영역대 어디에선가 저는 분명히 제가 가격이 올라서 너 때문이야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과감히 매도 의견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현금화 쪽으로 의견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예, 매도 예,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잠시 상담을 쉬어가고요. 강연의 일정 또 한번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다음 주 8월 25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로 접속하시면은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뒤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옴니 시스템 네, 매수가후 비중은요? 2,700원에 30%. 2,700원에 30%요? 예. 비중이 좀 많네요, 그렇죠? 예, 많죠. 네, 이 기업에 들어가기에는 비중이 좀 많아 보여요. 네. 아, 그래요. 네. 예. 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내용은 참 좋은데요. 뭐 어차피 네. 우리가 스마트 시티나 그리고 뭐 사우디 쪽이나 중동 해외 쪽에도 건설 규제나 뭐 이런 게 많이 풀리면은 뭐 스마트 검침 쪽 관련된 부분이고 전력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결국 향후에 이제 우리도 이 스마트 검침이라는 부분도 많이 생길 거예요. 뭐 그래서 그쪽 관련된 모멘텀은 참 좋아요. 근데 작년 재무성이 좀 많이 다운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테마성으로 좀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너무 지저분했네요. 이거는 근데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소형주 쪽이기 때문에 가격을 한번 다운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이 기업은 분명히 한번 올라올 것 같은데 비중 좀 줄이시고 저는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의 의견을 드리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재료 테마를 타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는데 3,000원대 자리대에선 매도 의견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3,000원에. 네, 이거는 제가 저는 이거는 조금 가져가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테마 이슈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초쯤에 한 번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기업 자체 재무적인 부분 때문에 개별 이슈가 조금 우려가 되지만 한번 그래도 시세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한 2,900원, 3,000원대 정도에서는 꼭 강하게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 계세요? 네, 후컴스요. 큐캠스요? 네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29,400원에 32%요. 32%요? 네. 저기 위에 있네, 그죠? 비중이 조금 많네요. 비중이 한 30% 정도면은 추가 매수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쵸? 예, 처음에 한꺼번에 그거 다 샀어요, 작년에. 자, 일단은 이거는 여기서 매도는 아니고요. 네. 저는 이거는 뭐 질산 쪽이나 지금 뭐 업황 자체 얘기는 하지만 이쪽 원료 쪽 관련된 부분, 화학 쪽 원료 쪽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 모멘텀은 지금 당장에 시선을 못 받고 있지만 분명히 재료적으로 나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유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만 떨어졌다고 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빠져내려왔던 가격이 코로나 이전의 하락 가격대까지 어느 정도 충분히 하락폭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좀 횡보하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축소가 아니라 조금 위에까지 기다리죠. 한 24,000원, 5,000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이 가격이 이전에 위에 고점이다라는 것보다도 과거에 횡보했던 구간 자체가 25,000원대, 4,000원대 구간이 2018년도, 17년도 때도 이 구간에서 항상 가격대가 오래 머물렀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여력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24,000원, 5,000원까지는 기다리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홀딩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때 이제 비중을 줄이고 안 줄이고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늘리는 건요. 여기서 늘리면 안 돼요. 여기서 늘리면 안 되고 시장이 혹시나 한 번 더 꺾였을 때 코로나 때처럼 한번 출렁이는 형태의 느낌이 이 기업에 나타날 때 그때 어느 정도 단가를 효율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되지 지금 더 사시면은 굉장히 더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사지 마시고요. 24,000원, 5,000원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24,000원, 5,000원 그때 되면은 더 늘릴까요? 더 버틸까요? 늘리면 안 되죠. 그냥 늘리면 안 그때 되고. 그럼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도 주시고요.
조금 예. 비중을 줄이시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계획이 조금 더 현금이 확보가 돼서 다른 쪽의 대응이든 추가 다시 내려왔을 때 살 수 있는 전략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한목에 답하면 아파요. 그렇죠?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25,000원대 오면 비중만 일부 한 10% 이내로 줄이시고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은 네. 괜찮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아래 떨어진다라고 해서 냅다 매도하지도 마시고요. 또 고민스럽고 힘드시면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대덕전자 32,0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32,000원에 20%요? 네, 예. PCB 좋은데 좀 높은 건 네. 높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가격이 좀 높기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PCB는 네. 좋아요. 뭐 업종 지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섹터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대응을 하는데 주가 내가 이 기업에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측면에서는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가격이 3만 원대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네.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정도 됐는데요. 2년이요? 네, 예.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주식 경험도 많으시네요. 뭐 신고가 영역을 가는 거다라는 것도 좋지만 내용은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에 뭐 손절이다 이런 의미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제가 아래쪽으로 조금 그 주가라는 게 꼭 오르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한번 추세를 약간 이탈하고 아래쪽으로 좀 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저는 한 22,000원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가격대에서 가격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추세가 꺾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으로. 그리고 시장이 반등성이 주면은 대덕전자는 다시 신고가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제 생각에는 이 시간적인 편차로 봤었을 때는 한 10월 달 정도 10월 달 정도, 9월 중순 이후 10월 달 정도에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조금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신고가 가면은 저는 굳이 매도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한 35,000원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축소는 저는 아래쪽으로 한 26,000원, 25,000원대 정도 이탈했을 때는 뭐 내가 더 살 비중보다 이 안에서 맴돌고 싶다라면은 축소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렵나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가 이해되세요? 예, 다 예, 가져가지 예, 마시고 이해합니다. 줄였다가 다시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도 고려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이 밑으로 지금 안 내려가면 한 제 생각에 9월 중순과 10월 달쯤에는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때가 제가 봤을 때 변곡인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편차의 시간의 사이클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 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누군가의 주체는 존재하거든요. 그 주체가 움직이는 시간의 폭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저는 그때로 보여지니까요. 그때는 정말 유심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방향이 이제 상승 방향으로 잡히고 하면은 들고 가도 되죠. 돌파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그렇죠. 저는 신고가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PCB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덕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지속형, 그러니까 성장성을 유지한 대로 계속 지속성을 그 이익 구조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분기 실적, 상반기, 반기 실적만 봐도 실적은 계속 늘었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떤 사이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거시적인 시장 분위기에 조정이 툭툭 떨어지는 이 흐름이 지금처럼 나타나는 게 조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시장 분위기니까. 수급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나고 나면 또 오르고 지나고 나면 오르는데 그런 조정이 22,000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 갔던 흐름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황이 좋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가면은 유지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이마트요. 이마트요. 네네. 네, 어렵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186,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 10%. 네네. 진짜 어려워요.
이거를 지금 좀 추매를 해도 되는지 안 그럼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는지 좀 사는 알고 건 싶어요. 사는 건데 사는 건 네. 그 지금 하신 얘기에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팔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고. 아, 근데 팔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팔진 조금 좋아요. 더 비중을 넣고 싶어요. 좋아요. 밑에서. 그러면 급할 거 없어요. 그죠? 네네. 지금 했는 그 말씀이 나 급하지 않아. 저한테 그렇게 네네. 얘기한 것 같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급하지 않으면 사는 것도 급할 필요가 없어. 예. 왜냐하면 나는 다시 올라왔는데 18만 원에 사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죠? 뭐더 싸지면은 더 싸게 사서 더 내려가도 상관없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마트 네네. 안 망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뭐 네네. 의무 그 휴무에 대한 내용성이 나왔다가 약간 또 그냥 그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주가가 크지부지하게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네. 기간 동안 한목에 탁 사놓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모아서 그냥 단가를 한 14만 원대까지 한번 낮출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네네. 내가 뭐 한 2주에 한 번이든 뭐 10일에 한 번이든 끊어서 그냥 조금씩 한번 흐름 보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지? 코스피 지수는 어떤가?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시장이 괜찮습니다 하고 그게 괜찮게 느껴지면은 조금씩 좀 사고 안 좋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사고 그런 템포로 저는 사도 돼요. 아시겠죠? 아, 예. 그렇게 해서 마음을 천천히 가져가시고 네네.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예, 투자는 예.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홀딩 의견 드리고요. 기다리는구나. 예. 방금 얘기한 대로 천천히 조금씩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오리엔트 전공 1,930원에 20%. 1,300, 아니, 1,930원. 1,930원이요? 예. 이거 뭐 고민할 거 있을까요? 아, 이거 사는데 네. 안 가고 있걸래. 갈 게 없잖아요. 네, 뭐 예? 재료가 어떤지 저는 보이지 않고요. 이거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과거에 이 시가총액 600억대 정도인데 그냥 얘는 지금 제가 과거 차트를 조금 더 크게 열어보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보면 그냥 한번 급등 나왔다가 쭉 흘러내렸다가 또 급등 한번 나왔다가 쭉 흘러내리는 중소형주의 어떤 세력성, 개입성이 있는 테마성 종목인 것 같아요. 이슈 한번 만들어서 그냥 뭐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탕 해먹고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그렇게 보여요. 솔직히 뭐 주식시장에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닐까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한번 얘는 또 여기서 지금 최근에 5월달, 6월달에 뭔가 우리 한번 네. 슬쩍 건드려 볼까? 이렇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설명을 하면은 네. 한번 건드려 볼까 하면서 살짝 이렇게 건드려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까지 한번 쑥 올라올 거예요. 그럼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라오면 2,000원 정도 부근에서 그냥 2,100원 정도에서 이 네.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2,100원 또 수익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100원대 정도 가감히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고민하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알테오젠요. 알테오젠이요? 예, 69,500원에 15%요. 15%요? 네네. 최근에 사셨나요? 네, 음, 어제 샀어요. 그렇죠. 딱 보니까 어제 같아요. 오를 때는 갭이었어서 못 샀을 것 같고 과거부터 들고 있었으면 위에서 이미 아니었을 것 같고 안 불안하세요? 예, 불안해서 좀 이거 자꾸 이 바이오가 어제장이 내려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바이오가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자극을 잘 시켜요. 유혹을 한다라기보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바이오는. 뭐 다른 쪽이 바이오 강해지면은 막 바이오는 우리 인식 자체가 급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바이오 인식 급등이다 보니까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저는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도 하고 뭐 다양한 내용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수급성은 밑에서부터 잔잔하게 끌고 올라와서 한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조정이 조금 셀트리온이나 조정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네. 기술 수출에 대한 그 추가적인 내용성이나 그런 게 좀 더 부각되지 않으면 저는 실적으로 이 가격대 61,000원대까지 내려가고 뭐 한 57,000원대까지도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이 재무적으로 불안한 이 기업들이 기술 수출한다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바이오 쪽으로 하고 싶은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 지금 그런 쪽이 계속 그 이슈를 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좀 재무적으로 있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게 조종 나오는 거 좀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제 의견이니까 제가 참고사항의 의견 드리는 거잖아요. 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더 가더라도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22만 8,250원에 18%. 18%요? 네. 홀딩. 조금 더 기다리죠. 좀 답답하시지만 조금 더 기다리죠. 네, 안 좀 그러면 멘트님 제가 궁금한 게 안 그러면 이게 좀 제가 좀 빠질 때 네, 한 만큼 저거 한 12%라도 네, 준비를 좀 해가지고 네.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23만 원대 네. 부근인데 많이 회복을 했어요. 지금 한 9%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매수가하고. 예. 네, 많이 회복을 한 상태고 여기서 내가 12% 더 산다 그래도 내 마이너스 등락폭이 이제 이렇게 평단가 조절되는 게 큰 폭이 아니라 한 5%대, 6%대 정도로밖에 축소가 안 돼요. 실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 가격대에 축소했는데 나는 비중이 늘어서 뭐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손해도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안 올라와서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한 심리를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유가가 또 다시 변동성을 만들어서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84달러 정도 선이면은 예. 여기서 이제 맴도는 선이 되고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예. 더 다운되는 사이클로 가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인데 유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쪽 관련된 모멘텀과 그리고 뭐 폐 플라스틱 폐 배터리 쪽 재활용이라든지 뭐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워낙 좋았잖아요. 올해 그 2분기 실적도 그렇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유가 영향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다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 흐름은 저는 분명히 괜찮아 보여요. 이 기업 자체가.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그대로 가도 저는 이익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리면 조금 더 사는 걸 고려하시고요. 현재는 그대로 가셔가지고 한 25만 원까지 가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25만 원까지 가고 혹시나 가격이 시장 때문에 좀 내려오면요. 연락 주세요. 다시 또 추가 매수는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1일 주식 코치를 담당해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